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토요일인데 한 11시쯤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쉬운 넷인데 얼굴이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데 이렇게 어떻게 몸 관리 잘하셨습니까 했더니 결혼을 안 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시달릴 일이 안 나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요 앞에 우리 바로 맞은편에 지금 15층짜리 그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알아보러 오셨다가 바로 맞은편이니까 사주, 뭐 장명 이렇게 이제 간판을 걸어놨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했더니 뭐 궁금하면 매일 궁금하죠. 뭐 제대로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시면서 아주 얘기 재밌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말씀하시죠. 뭐가 궁금하신지. 그래서 나이도 지금 54인데 결혼을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참 본인도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아니 그 본인이 생각하셔야지 그걸 뭐 다른 사람 사주 봐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이렇게 꾸준하게 뭘 못한대요. 그때 여자를 만나도 꾸준하게 만나야지 무슨 정이 들든지 사고를 치든지 뭐 해서 결혼을 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대운이 좋게 들어와요. 지금 대운이 이게 46대운인데 그 끝에 와 있죠. 괴대운인데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딱 제가 들어왔죠. 문제사주인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아직도 한 2년 안에 하시면 좋겠네 그랬더니 뭐 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좀 하시는 게 낫겠네 그랬더니 한번 자세히 좀 뽑아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제가 내용을 좀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가시면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오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중인데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결혼하기는 조건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혼자 살 팔자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그때 가실 때 그렇게 큰 집착이 없으시면 너무 강압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일단 해서 가셨는데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내가 아까 오셨을 때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구태여 결혼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꼭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오다가다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너 혼자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노후에 어떠려고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조금 마음은 있는데 이제 나이가 54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54시면 15살이랑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식을 바라보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냥 친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안 되죠. 잘.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살고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이 재관이 있어야 돼요. 재관.
자, 이 죄는 책임이에요. 그 다음 관 의무. 그럼 이 사주에 봤을 때 죄는 와이프죠. 관은 자식이야. 근데 이런 구조가 여기 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게 지금 주인공, 무토, 이건 식신상관, 재성, 관성인데 재성하고 관성이 없잖아요. 이 재하고 관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요, 이 결혼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 재관이 없다는 건 그냥 자유의 영혼이에요. 꼭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집에 뭐 들어가고 또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해서 집에 들어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하여튼 이런 마음이야. 이 관이 있어야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자유 영혼이라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기유년 무진월 무진일 정사시로 태어났죠. 자, 이런 경우는 첫눈에 보셔도 사주를 조금 보신 분들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토죠. 여기 좀 토가 5글자나 있다고. 그 화는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여기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성이 있으면 저 식신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상관.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틀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와이프하고 자 마누라하고 자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재가 없으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열심히 내가 현실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뭐 여자로 치면 가계부도 적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적어서 나는 정말 규모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제3자가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 돈이라는 거 아니요. 이 재가 없으면 내가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머물러질 못해. 또 관이라는 건 나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인데 자식도 되지만 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인데 내가 나 스스로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떤 약속이라든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스스로를 조금 내가 억제하고 나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남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조건이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이 뭐냐면 비경업자가 강한 경우예요. 비경업자가 강하죠. 5개. 비경업자가 강하다는 거는 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궁겁쟁제가 돼요. 궁겁쟁제. 궁겁쟁제. 재를 하나 가지고 지금 싸워야 돼. 본인이지만 옆에 나와 같은 친구 또 겁주에 있고 여기 지상간에 또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많은 남자 속에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이 재를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궁겁제 현상이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간여지동이 이렇게 되죠. 간여지동. 이렇게 되면 이게 고집불통이야. 특히 일주가 간여지동은 기본적으로 부부인연 약하다. 부부인연이 약하다. 왜? 이게 지금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남자가 지금 안방에 같이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 인연이 여자를 제대로 여자가 보호받는다는 느낌 받을 수가 없죠. 본인이 밖에 나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소파에서.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부부 사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남자가 와서 남자 친구라든가 뭐
동생, 형,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처갓집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부부 생활이 안 된다. 비견급제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제하고 무관이야. 제하고 관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또 이 자체가 와이프하고 자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자식을 제대로 돌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자식을 내가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쟤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렇게 늦게 결혼하면 뭐 정말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이 사주에 죄가 없으면은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무슨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재고라고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지금 여기 수죠, 수. 수니까 수의 삼합은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럼 이것이 재고야. 즉 마누라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 봉분 위에 앉아서 꼼짝달 쌓아놓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잖아요. 재고가 있으면. 또 간여지정이니까 고집불통.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무진이 있는데 옆에 또 무진이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살. 복음살. 이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리죠. 나와 똑같은 다른 내가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 고민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나 스스로 뭐 결정하는 것도 힘든데 나와 같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건 또 어떻게 돼? 항상 갈등이 지금 조장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하던 일이 중단된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 혹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강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복음살이에요. 요렇게 있는 자체가 또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이 안 돼. 여기다가 한난 조습에 보면요. 난한 기운이 강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약하다는 거. 중간에 자꾸 하다 그만둬. 빨리빨리. 네. 그러니까 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이제 살로 보면 또, 물론 요거는 이게 사주가 약할 때, 이 자체가, 이게 좀 심각하죠? 이 기토가 없고, 이 인성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약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자체가. 그럴 때 요거 하나 있을 때는 이 자체가, 이럴 땐 이렇게 크게 나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약하니까, 물론 이 자체가 아주 신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지의 뿌리가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복음 왔을 때는 이럴 땐 작용력이 이렇게 흉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강해요. 인성도 간여지동에 있고 본인도 간여지동, 옆에 또 똑같은 기운이 간여지동, 또 기토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복음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극지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살을 이렇게 대입하는 게 적중률도 좋고 실질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도 이제 기질을 나타내는 기질이 있는데 이거는 기질은 이 간여지동이 있는 경우는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집불통이거든요. 거기다가 자 이게 지금 무지는 이 백호하고 괴강을 같은 동시작용을 해요. 백호작용도 일어나고 괴강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제대로 내가 보금자리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 괴강하고 백호가 강하다는 건요.
피를 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 대운을 보면은요, 대운이 처음에 크게 보면은 이 관대운이 왔죠, 관대운. 이때 아마 공부는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인성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이건 또 나한테 좋은 기운이죠. 여기 지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는 재예요, 재. 그러니까 재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게 재가 이때부터 쭉 보면은 이 관이 들어오고 또 겁재가 들어오고 편관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또 이게 자진합 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46대운에서 계해대운인데 이때는 이제 여자가 들어왔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동료, 동업자,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또 더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여자 운이 들어와도 결혼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또 이게 오면은 그 진에 또 원진이 이렇게 걸리죠. 원진.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는 이제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운에서 여자 운은 들어오는데 결혼한다 하더라도 완만하지는 않다는 거야.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근데 주위에 남자가 너무 많아. 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죠. 그럼 올해 이제 22년, 이민년에 보면은 이게 또 여기는 편관이니까 애인이 들어오죠. 여기는. 편재니까. 편재. 애인. 요건 어떻게 또? 이건 관이죠. 편관, 편재.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편관이라는 건 실제로 어떻게 조직적인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직장에 어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 편제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곰처럼 이렇게 어떤 애교 이런 건 없더라도 아주 정말 꾸준하게 어떤 살림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이 여우처럼 편제는 참 이 여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돈 뺏어가는 건 잘하는데 실제로 살림은 잘못하면 거덜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인이라고 해요. 애인. 실제로 나한테 만화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좋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월운을 보면 지금 9월 달이죠. 기후가 되면은 이 자체가 또 이렇게 중복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같은 복음 개념을 보더라도 이 에너지가 약하니까 이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자는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약해요. 몸이니까. 이게 두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자형은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토 에너지를 설기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후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대운도 그렇지만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사주에는 한자가 있는데 천간에 밑에 천간을 뿌리가 될 수 있는 한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깨끗하고 뭔가 일이 잘 처리가 돼.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잖아요. 여자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자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직업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직업은 잘 선택했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부동산 쪽에 오히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 튀지를 않아. 그리고 이렇게 A가 앉아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면은 조그만 방이 2개 있죠. 이렇게 앉아서 이런 분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거.
중개를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토니까 부동산은 잘 정해졌는데, 근데 이제 돈도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건 돈이라고 봤을 때 남들이 모르는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개가 있죠. 개가 정제니까 정제를 꼬박꼬박 그냥 돈을 좀 모아 돈은 있다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돈이 있다. 시장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결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너무 안 좋은 조건이 많아. 비경겁제가 가할 경우, 간여지경이 있는 거, 또 이 배우자가 묘고에는 묘고, 처성이 인묘됐다고 그러죠? 처성이 인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진, 괴강의 백호, 여러 가지가 겹쳐 있죠. 보금살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무관무제가 있다 보면 이 결혼 생활에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과 이런 사주는 지금 인성하고 이게 상관이 있죠. 이런 경우에 연애예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면 좋아. 책임과 의무 필요 없이 그때 이렇게 즐기고 기분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애인 만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연애 조건이 뭐냐면 인성. 남자는 뭐 인성하고 식성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사랑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건 연애예요. 이거는 결혼용. 제하고 관이 있으면 결혼용이라고 보시면 그럼 결혼 생활 잘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뭐 결혼도 잘한다.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여기에도 관여하는 거야. 연애도 재밌게 잘하고 모든 좋은 추억도 가지고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해서 결혼도 너무 재밌게 잘 산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달돼 인성하고 식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와 관이 없죠. 재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인성하고 식성이 또 없어. 그러니까 결혼 잘하는 사람 대개보면 결혼해서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연애를 못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 요소가 이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결혼 안 하신 분 나중에 혹시 이거 보시면요 연애할 때는 인성하고 식성이 필요하다는 거 사주.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 인성이 발달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에너지거든요. 수용력. 요건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능력. 여기는 이제 감정이기 때문에 구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결혼하는데 조건을 본다. 연봉이 얼마냐,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키가 얼마다, 뭐 집안 어떤 분위기는 어떤 이걸 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둘이 이렇게 뭔가 첫눈에 이렇게 확 꽂혀버리면 그게 옛날에는 콩깍지가 씌워진 거라고 그러죠. 정신.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콩깍지 이제 호르몬 장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환각 물질인데 그게 나오면은 이 어느 정도 주자체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말도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한참 이렇게 미쳐가지고 둘이 연애할 때 가만히 한번 지나가서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사진 찍은 거 보면 너무 촌스럽죠?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게 왜냐면 그게 도파민, 호르몬 장난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지 결혼이 되지. 요즘처럼 결혼하기 전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결혼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연애도 하기 전에 조건부터 자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러면 결혼하기 정말 힘들어요.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2가지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자,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나머지는 다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조건이 안 맞아. 그럼 뭐 결혼 못 하는 거지.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야. 그 요즘 세대는 이게 자유 연애에서 결혼하기보다는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집이 전세든 자가든 뭔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세 기본적인 거 서울에서 방둑 하나 얻어서 살면 얼마더라? 3억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모의 혜택 없이 자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불과 6,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3억, 2억을 벌었냐고 못 벌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요즘의 상황은. 조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거기다가 여자는 한 발도 안 물러나는 거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혼수만 해보면 된다는 게 그냥 끝이야. 그럼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버겁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연애할 때 연애를 잘하는 구조가 있고 결혼을 잘하는 구조가 있는데,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재관이 발달된 사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자, 이게 지금 이제 쉬운 4살 되신 노총각이신데 조금 조건이 까다롭네요. 유튜브 보시면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찌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처럼 자유영혼으로. 여자들은 뭐 친구로 사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또 꼭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갖는 이유가 재관이 없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처럼 사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54세니까 아주 재밌는 시간도 아직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